자, 이제 2교시 들어갈 거고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 올라갔을 겁니다. 자, 간단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만큼 문제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정답이 열려 있는 게 있고 안 열려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푸실 건 안 열려 있는 거. 정답이 열려 있는 것들은 우리 그동안 해왔던 거 있죠. 그 변수 만들고 뭐 초기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서술형 문제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직접 해보신 다음에 정답 확인하면서 내거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다가 설명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 강사가 해준 설명이랑 좀 다르다. 이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럼 총 문제가 5개입니다. 여러분들은 5개의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두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해결하신 분도 있고, 아직 여기 두 번째에서 막혀 계신 분도 있고, 애초에 여기서 막혀 계신 분도 있고, 다양한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좀 빠르게 짚고 가죠, 얘네들은. 자, 일단 아래가 실행되도록 해주세요. 이거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행되기만 하면 되니까 무기 클래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칼 클래스 필요하고, 근데 이대로는 안 끝나니까 칼이 무기다 라고 자바한테 알려줘야겠죠? 상속을 통해서. 이거는 뭐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 활용하는 거니까 큰 어려움 없이 당연히 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칼 타입에 칼이 연결되어 있고, 그럼 칼 클래스 있으면 얘는 해결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줄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죠? 이거 왜 뭐라고 해요? 일단 활 클래스 없어요.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없으니까 활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활 지금 또 뭐라고 하죠? 얘는 타입이 안 맞으니까 지금 칼 타입의 변수한테 활이라는 객체를 연결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해결하셨다면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왜? 활은 칼이다. 성립하지 않죠. 우린 이럴 때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푸신 분이 있다면 아,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제 설명을 지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자, 사실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칼 타입의 변수에다가 결과적으로는 활 객체를 연결을 해야 돼요. 이 친구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활이 칼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관계였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배운 거에는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배운 걸 응용해야 됩니다. 그냥 쓰면 안 되고 응용을 해줘야 돼요. 자, 저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무기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칼과 활 클래스가 각각 무기 클래스를 상속받게끔 해줄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칼은 무기다. 맞는 말이고 활은 무기다. 맞는 말이죠. 일단 상속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했다고 지금 근본적으로 얘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얘를 무기로 바꿔버릴 거예요. 타입을.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왜냐면 무기 타입인 A 칼이라는 변수는 칼객체랑도 연결이 가능하고 활객체랑도 연결이 가능해질 거니까. 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기를 떠올리기 전에 칼과 활. 얘네 둘이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얘네 둘 직접으로는 안 된다. 그럼 한 다리를 건너보자. 한 다리를 거쳐보자. 라고 해서 얘나 얘를 어우를 수 있는 더 큰 얘네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큰 개념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뻗어 나온다면 이 타입으로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게 맞으니까 더 상위 개념 하나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셔야 올바른 해결법입니다. 활은 칼이 될 수 없는 애니까. 우리가 클래스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은 쓰면 안 된다. 이거를 전제로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는 A-B 테스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으로 해결했다? 그럼 잘못된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다른 상황이어서도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칼, 활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칼이고, 아니다, 여기가 칼이 아니라 이게 없다고 하고, 여기가 칼이 아니라 뭐가 좋을까? 예시가 뭐가 있을까?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거. 자, 여기는 물이에요, 물. 얘는 커피입니다. 자, 이런 물과 커피를 어우를 수 있는 상위 개념.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갖다 박아보자면 액체 정도 되겠죠? 그럼 얘는 액체로 만들면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키워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사용된 키워드가 뭐든지 간에 우리가 그거에 맞게끔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상위 개념을 생각해내는 방식은 똑같은 거니까.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자, 이건 우리가 해봤던 거죠. 자, 클래스에 무기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칼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일단 저 연결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를 상속받게 할 거예요. 자, 공격 메서드를 만들 건데 아까 전에는 우리가 개념을 설명 들으면서 그냥 제가 직접 타이핑을 다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퀵픽스를 사용해도 된단 말이에요. 얘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자, 공격 메서드, 이 공격이라는 메서드는 정의된 적이 없대요. 어디에? 무기 타입에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 여기에 없다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없는 거는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바 입장에서. 얘가 필요한 겁니다. 왜? 얘는 무기 타입이니까. 내가 직접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하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만 신경 쓰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얘가 말하고 있는 그냥 create 메서드 자동 완성을 이걸 눌러 본다면 무기 타입에 실제로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출력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좀 더 좋은 정답을 맞춰보자면 이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무기 클래스에 존재하는 이 친구는요, 그냥 버튼이 있어야 돼서 있는 애예요. 사실 얘는 직접적인 기능을 가질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리고 이 개념이 여러분들 나중에 추상화에 대한 내용으로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 버튼이 있어야 되니까 리모컨에 버튼조차 없으면 여기 있는 거를 누르질 못할 거니까 무조건 있어야만 해 라고 만들어진 애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키워드는 칼로 공격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의미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신 분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조금 더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을 좀 추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문제 간단하게 진행을 좀 했고, 막혀 계시던 문제 가보죠. 사실 얘는 정말 간단한 문제예요. 자, 문제가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전사가 매번 다르게 공격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사는 전사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실행했을 때 이러한 결과들이 서로 다르게 나와야 된다를 의미하는 거니까, 일단 그리고 전사 클래스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당장 공격 메서드가 없으니 뭐라고 하겠죠? 우리가 지금 상속을 통한 캐스팅 배웠다고 무조건 문제들이 다 그거랑 관련된 건 아니에요. 자, 공격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격할 때 이런 출력감 나오면 좋으니까 얘를 그냥 넣어 볼게요. 이러면 세 번 다 이거 나오겠죠. 바뀔 수가 없잖아요. 알바가 났으니까. 이 문자를 그대로 출력할 거니까.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공격을 할 때는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공격을 할 때는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매개 변수를 쓰라고 했고요. 코드 이 안에서 수정 가능 지역이 여기래요. 그럼 여기를 이제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제가 지금 지우고 있는 이 부분, 이 소괄호 안쪽,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얘는 인자가 들어가는 곳이죠. 인자를 여기다 세팅을 해주면 그 인자가 해당 메서드의 매개 변수, 이 소괄호는 이제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곳. 그래서 인자 세팅해주고 매개 변수 세팅해주면 된다, 이런 문제예요. 자, 매개 변수를 쓰라고 하면 인자는 당연히 세트로 가는 거예요. 인자가 없는데 매개 변수가 있다? 그 메서드는 호출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오버로딩의 개념 배웠죠. 인자가 없는 상태, 있는 상태 서로 다른 메서드로 인젝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매개 변수가 있어봤자 우리가 여기다 인자를 안 넣어주면 얘만 실행할 건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인자랑 매개 변수는 항상 세트의 개념이다.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보려면 지금 달라지는 건 누가 공격했는가랑 무엇으로 공격했는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인자로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인자로 넣을 때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존재할 수 없는 데이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애초에 여기를 통과를 못해요. 왜? 저런 변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문자열로 이렇게 넣는 건 그냥 문자열을 넣는 건데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넣는다라는 건 변수를 넣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런 변수 없잖아요, 우리.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링에 브라이언 만들어서 여기다가 브라이언을 넣었다면 그러면 이제 이 브라이언은 변수로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이럴 필요 있나요? 그냥 문자열 넣어도 되는 건데 이렇게, 그렇죠? 칼도 마찬가지. 그럼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밑에 있는 애들도 이거를 다 넣어주면 일단 인자 세팅은 완료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메서드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인자를 받을 수 있는 이 인자랑 동일한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는 메서드는 존재하지 않아. 만들어줘야겠죠.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굳이? 우리 지금 인자 안 넣는 메서드 없으니까. 그럼 매개 변수를 받는 메서드로 변경해주면 되겠죠? 퀵픽스를 사용해서 체인지 메서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그냥 쳐도 되고. 이번엔 쳐볼게요. 옛날에는 제가 퀵픽스를 썼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매개 변수 세팅할 거예요. 우리가 넘겨받으려고 하는 값들, 인자 값들 두 개 들어와줘. 그럼 일단 매개 변수 두 개 있어야겠죠. 순서대로 꽂힐 거니까. 이거는 절대 위배될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상황에서 변수의 타입은 인자로 받아오는 값의 타입을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둘 다 지금 문자열 넘어오고 있으니까 여기가 한 글자지만 폴다운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쌍따옴표니까 폴다운표였으면 캐릭터로 받아야 되는데 얘는 쌍따옴표잖아요. 그러면 문자열로 받는다. 문자열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이름 받으면 되고 스트링 타입으로 무기가 영어로 뭐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아, 웨폰. 이거 철자 맞죠? 아닌가? 쳐보죠. 사실 한글로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과 무기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 준다면 이제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 값과 이 값은 여기 name, 웨폰 이렇게 꽂힐 거니까. 자, 그럼 꽂혔어요. 잘 받아왔죠? 문제 없어요. 실행하면 의미 없죠? 바꿔준 적 없으니까 아직 알바가 놓은 상태. 그럼 여기서 받아온 이 매개 변수들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활용해 준다면 이제는 바뀌겠죠, 결과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볼게요. 지금 이 name은 dis 붙으면 돼요? dis 붙으면 안 돼요, 얘는. 왜냐면 지금 클래스 안에 있는 전역 변수를 참조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메서드에서 만들어진 매개 변수, 얘는 지역 변수라고 했죠. dis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친구입니다. 이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들이니까. 실제로 dis 쓰면 에러 나요. 이런 거 없다고.
이런 거 없어요. 만든 적이 없어요, 이런 필드는. 그래서 디스는 안 된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전역 변수를 쓸 때와 지역 변수를 사용할 때. 자, 결과는 잘 나오겠죠. 이게 이제 고민하고 계시던 첫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로 갈 건데 저는 얘를 잠깐만 복사를 좀 해놓을게요. 어차피 이거 똑같은 게 나와서 날라갈 거잖아, 문제 복사하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제공격이 섞여 있군요. 그냥 쓰죠 뭐. 아이, 괜히 했네. 자, 일단 두 번째 문제. 4개 변수를 사용해서 다르게 공격하는 건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거라곤 제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생겨난 것 뿐이에요. 이 친구는 4개 변수를 쓸 거였다면 사실 공격 메서드랑 의미가 똑같죠. 그런 걸 물어보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전에 풀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갈 겁니다. 일단 전사 클래스, 그리고 공격 메서드, 그리고 이 안에 바로 할게요. 그냥 아이고, 아니다, 값을 넣고 자동 완성을 시킵시다. 되게 빠르겠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뚫어줘야겠죠? 체인지 메서드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꿔주고, 아까 웹펀이었죠? 자, 그리고 지금 자동 완성으로 매개변수 만들면 원래 우리 인트로 만들 때는 IJK 이런 거 나왔는데 스트링으로 만들었더니 스트링 2 이런 식으로 나오죠. IJK는 정수일 때만 붙여줘요, 자바가.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어차피 바꿔서 쓰는 게 일반적이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출력값, 얘는 F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S 이걸 하나 가져와서 여기를 %S, 여기를 %S, 그리고 줄바꿈 안 할 거니까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 name, 그리고 웹펀. 자, 이러면 공격 메서드는 아까랑 똑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제공격 주석 걸어놓고 실행해보면 문제가 없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공격. 이거 혹시 해결되신 분 있나요? 없으시고, 오케이. 자, 얘는 볼게요. 지금 이거를 그림으로 하나 그리겠습니다. 객체 말고 전사 클래스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사. 자, 이 친구한테는 메서드가 하나 있고요. 이 메서드의 이름은 공격이고요. 그리고 이 메서드 안쪽에서 매개 변수가 어쨌든 지역 변수의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제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상황인데 우리가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하려면 공격 메서드가 실행됐을 당시에 이 두 친구가 갖고 있는 값을 얘가 알아야 되죠.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하죠. 공격 메서드 실행되고 나서 네가 방금 전에 실행했던 걔네들 있지, 데이터 줘봐, 나도 써야 돼, 이렇게 가져와서 써야만 얘가 그 똑같은 출력을 보여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근본적인 건 이겁니다. 근데 클래스 내에서 여기 필드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메서드 안쪽에 있는 이 지역 변수를 다른 메서드가 참고할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왜 절대로 안 되냐면 너무 간단해요. 얘네 무슨 변수라고요? 지역 변수.
지역 변수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사라져요? 우리 지역 변수의 특징이 뭐였죠?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진 변수가 지역 변수였죠. 함수가 종료되면 이 변수들은 쓸 수 있었어요? 그 뒤로는 못 쓰죠. 근데 이 메서드는 우리가 중괄호 열고 닫잖아요. 이 안에서 썼어요. 이 메서드 끝났어요. 그럼 이 변수 없어요. 얘는 없습니다. 이제 지역 변수니까. 그럼 얘가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없죠. 이미 이 공격 메서드가 종료된 시점, 우리 코드로 봤을 때 얘가 실행되고 이렇게 실행문이잖아요. 얘가 끝나고 다음 코드를 보려고 내려가는 이 시점에 이미 name이라는 변수랑 weapon이라는 변수는 자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끝났으니까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메서드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얘를 필요로 하는데 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워진다며, 이거 삭제된다며, 그럼 이거 어떻게 써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중요한 파일이 있어요. 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근데 컴퓨터는 한번 포맷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파일을 어떻게 하죠? 백업 시키지 않나요? 따로 보관을 하죠.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포맷이라는 건 다 날라갈 건데 날라가기 전에 우리가 어딘가에 저장을 따로 해놔야죠. 그래야 포맷을 끝내고 나서 다시 내 컴퓨터에 갖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당연한 개념이잖아요. 지금 이 데이터가 필요하대요. 제공형 메서드가. 근데 얘는 이거 끝나면 사라진대요. 근데 우린 이거 써야만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백업하면 돼요. 어떻게 백업해요? 이 메서드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변수에다가 넣어놓으면 돼요. 그 변수는 누구겠어요? 전역 변수입니다. 얘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어떤 메서드든지 다 쓸 수가 있었고요. 얘는 뭐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해요. 그럼 얼마든지 제공형 메서드가 가져다 쓸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상황을 다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전역 변수 두 개를 만들 거고요.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매개 변수로 받아왔던 이 친구들을 공격 메서드가 끝나기 전에 여기다가 값을 저장시킬 거예요. 그럼 얘가 끝나도 얘네들은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제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얘를 불러다가 그 값을 활용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그림을 그대로 코드로 옮길 겁니다. 자, 제가 전역 변수 두 개 만들 거라고 했죠? 스트링 마지막 공격자, 그리고 하나 더 스트링 마지막 무기, 이런 식으로 변수 두 개 만들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 안에서 이 메서드가 끝나기 전에, 종료되기 전에 저장할 거라고 했죠?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변수 너 일로 와봐, 불러서 너 공간으로 쓸 거야 해놓고 대입연산자 넣어놓고 너 지금 이 값 들어가야 돼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변수 제할당. 자, 그대로 코드로 갈 겁니다. 이 메서드가 종료되기 전에, 그럼 이 메서드 안에서 디스 점 마지막 공격자, 여기서는 디스가 붙는 이유 뭐예요? 안 붙어도 되고 붙어도 되지만 제가 붙이는 이유, 우리 생략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얘가 안 붙어도 되는 이유 뭐예요? 클래스에 변역 변수가 있으면 객체 만들 때 이미 존재하는 거잖아요, 공간은. 그럼 이 리모컨으로 당연히 누를 수 있죠. 그렇죠? 눌러야만 해요. 그 개념. 얘한테 우리가 바깥에서 받아온 지금 현재 매개 변수가 갖고 있는 브라이언, 첫 번째 때 브라이언이라는 값을 얘가 알고 있으니까 너 일로 와봐 해놓고 너 이거 잠깐 들고 있어. 무기 마찬가지. 디스죠. 마지막 무기 너 일로 와봐. 너는 이거 들고 있어. 메서드가 끝나기 전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얘가 이 출력문보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나 밑에 있나 결과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메서드가 끝난 당시에는 얘네들이 값이 채워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낸 이 전사 객체한테는 처음에 만들 때는 이 값이 없어요. 얘네가 비어 있습니다. 둘 다 널이에요. 한번 찍어볼까요? 공격 메서드를 실행하기 전에 A 전사가 갖고 있는 마지막 공격자와 이거는 출력문에다가 마지막 무기값 한번 찍어볼게요. 얘네들은 널 나옵니다. 처음 만들어진 당시에는 값을 넣은 적이 없으니까 공간만 있으니까. 그럼 스트링 타입의 기본값인 널. 왜 널인지 아시죠? 그 상태인데 공격 메서드가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됐다. 여기다가 놔볼게요. 그럼 얘는 트라이언이랑 칼을 들고 있습니다. 왜? 그 작업을 이 메서드 안에서 했으니까. 지금 이 작업은 이런 식으로 한 거랑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만 시점이 공격 메서드가 실행돼서 그 안쪽에서 이루어졌을 뿐인 거지 지금 이거를 여기서 했을 뿐 다른 건 없습니다. 변수의 값을 채워넣는 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로 이제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저장을 했을 거니까 재공격 메서드 이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얘는 출력문 넣어서 여기도 F로 진행할게요. 이런 거 하나 가져오고 여기다가 구멍 뚫어주고 %S 여기에 줄바꿈 하나 넣어주고 순서대로 뭐 넣어야 돼요 이제 이 첫 번째 %S에는 사람 이름 들어가야죠. 그러면 마지막 공격자 넣으면 돼요. ds. 마지막 공격자. 그리고 두 번째 뭘로 공격해? 이거는 마지막 무기라는 변수가 알고 있을 거니까 ds. 마지막 무기. 이러면 지금 이 결과가 깔끔하게 나오죠. 이해되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지 못했던 건 이거예요. 이거. 이 안에 있는 변수를 얘가 활용해야 된다까지는 당연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걸 그래서 어떻게 활용해? 이걸 고민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전역 변수를 쓰지 않고는 없다. 지역 변수는 얘 끝나면 사라지니까 얘를 어딘가에 백업을 시켜놓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 열어드릴 겁니다.